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아주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펜트하우스 보셨나요? 저도 TV를 잘 보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는데 워낙 인기가 많다고 해서 어떤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게 법적으로 혹시 이게 뭐 죄가 되는 게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급하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재미로 한 번쯤 들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베로나가 죽은 걸로 나왔어요. 나중에 뭐 네티즌 수사대들이 뭐 죽었다 안 죽었다, 로건이 살려놨다 뭐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하여튼 드라마 상으로는 이제 죽은 걸로 돼서 이제 오윤희가 무덤 앞에 가서 이제 엄마 왔다라고 하는 장면까지 나왔죠. 일단 베로나가 죽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봅시다. 또한 베로나는 죽었고 베로나를 죽인 사람이 현별이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보겠어요. 천서진이 이제 자기 딸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엄마가 너를 지켜주겠다, 엄마가 너 잘못되지 않게 다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이제 현별이 본인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피 묻은 드레스를 버리려고 강에 이제 빠뜨리려고 하는 장면에 갑자기 천서진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그 피 묻은 드레스는 천서진이 불태웠죠. 피 묻은 드레스는 천서진이 불태웠어요. 그 다음에 또 은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트로피에 그 피 묻은 트로피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 학교 사물함에 넣어놓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상황에서 천서진이 그 범행에 도구로 사용되었거나 범행 현장에서 소지했던 증거물인 베로나의 피가 튀긴 현별이 현장에 착용했던 드레스를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나 증거은닉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증거라는 거는 범죄의 성립이나 태양, 그리고 형의 가중간면이나 정상관계, 양형자료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로나의 피가 묻은, 은별이가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 피 묻은 드레스는 여기서 증거에 해당하고, 증거인멸죄에서 인멸이라는 거는 증거의 효용이나 가치를 멸실시키거나 훼손시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물리적 훼손뿐만 아니라 현출 박해까지도 포함한다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아예 그걸 불태워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멸이라는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죄 행위 태양에는 해당해요. 그리고 원래 이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여야 되는데, 천서진은 지금 자기 사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인 은별이의 살인사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 자체는 해당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엄마와 딸 관계잖아요. 이게 우리 형법이 어떤 걸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런 증거인멸죄나 증거은닉죄의 경우에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피고인 그 가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나 증거은닉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형법 155조에 이게 나오는데, 통설은 이것을 이제 책임조각사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서진도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엄마가 너 절대 너 잘못되게 안 할 거다, 엄마가 어떻게든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고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 펜트하우스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라고는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드라마를 보는 관객들 중에 일부는 공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딸이 지금 살인자가 되게 생겼는데 엄마가 이런 분의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법에서 아예 그거를 부모가 자식 간에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자기 누구라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책임조각사유, 그러니까 즉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서진이 그 피 묻은 드레스를 불태워 없앤 행위는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155조에 따라서 책임조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처벌은 안 되는 걸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윤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윤철이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 이 드라마상에서는 은별이의 친부로 나오죠. 친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천서진이 은별이 드레스를 불태운 거를 설명했듯이, 하윤철이 이제 베로나의 피가 묻은 천서진의 트로피를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석경이의 사물함을 옮겨놓잖아요. 트로피를 다른 데로 옮겨놓은 거는 이게 증거은닉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요.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거은닉은 증거를 숨기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할 소지가 있죠. 발견하지 못하게 약간 해방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윤철이
은별이의 친아빠라면 역시나 아까 천서진의 논리와 같은 논리로 증거은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형법 제155조에 따라서 또 처벌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네티즌 수사제가 하윤철이 하은별의 친아빠가 아니고 하윤철이 베로나의 친아빠일 거라는 추측이 지금 거의 대세론을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하윤철이 하은별의 친부가 아니라면 형법 제155조의 그 친족간의 특례 조항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하윤철은 증거 은닉죄가 성립하고 처벌까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천서진이나 하윤철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냐라는 것도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무리 충분히 심사를 해도 그 거짓을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마약이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액 채취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혈액으로 바꿔치기 해서 범행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을 인정해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일단락되기로는 이제 이미 다른 사람을 가짜 범인으로 이제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천서진이나 하윤철이 얼마나 이제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뭐 거짓 증거를 세워서 조작을 했는지까지는 방송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 제출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이 충분한 심사를 해도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뭐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인기가 많은 드라마고, 요즘에 이제 사실 공중파 방송 사실 사람들 아무도 안 보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공중파 드라마보다는 케이블로 대세가 넘어간 지 오래됐고,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뭐 다시 보기 기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현재 방송의 시청률 자체는 거의 많이 안 나오죠. 5% 6% 나오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25% 30% 나간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그 방송을 보고 재미삼아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보시고, 제가 나눈 변호사다에서 증거인멸죄 관련해서는 기존에 한 2-3개 정도 올려놓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